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 특히 충북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요. 자, 오후에 현장 모습은 어떨지 자, 저와 함께 보시고요. 또 특별한 손님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예.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네. 오늘 이제 충청도 가시는데 사실 충청도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님이 충주가 고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가에. 예. 충주의 사위라는 그런 네임밸류로 네.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판세상 보면 수도권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산하고 충청도입니다. 네. 지난 2년간 당대표 하시면서 충청과 사실 부산에 많은 방문을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개시일 하루 전에 충청에 방문해서 뭔가 좀 지지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방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 서대문 갑 그 현장에 가서 김동완 후보와 함께 시민들께 인사하는 모습도 봤고 또 같이 아침 먹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목소리에 더 힘도 들어. 물론 이제 목은 많이 아프겠지만은 뭔가 힘있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네. 현장 유세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의 특징은 이제 많은 현장 유튜버들이 뭐 한 2-30명 또 그러니까요. 많게는 4-50명씩 붙어서 네.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방문 언제 하시냐는 문자나 전화 후보들한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굉장히 그 어떤 지지자들한테 기를 많이 받아요. 네.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좀 힘을 얻어서 자신감이 더 차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현장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도 보면은 국민의힘 특히 뭐 정부에서 대파 얘기를 계속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 자체는 이 이슈 자체는 심판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도 현장에 좀 많이 가시고 후보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상황 좀 어떻게? 저는 이제 보세요? 성남에 방문하셨을 때 네. 제가 사는 지역이 성남이라 모란 시장하고 맞아요, 모란. 야탑에서 네. 참석을 했는데 모란 시장에서는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그 1월 2일 날 그 테러 그 당시. 암살 네.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막 그 군중이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빠져나와서 야탑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도 많이 몰리고 이러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굉장히 네. 이게 지지세 자체가 뭐 엄청 세고 그 정권 심판에 대한 강도가 네. 근 한 1년 반 동안 계속 강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척되는 지점, 심판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재외선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선거철. 사실 다음 주 금토면은 그때 이제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선거의 결과를 분수령 짓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하다.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불리하다고 막 언론에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을 다르게 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최근 일주일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은 사실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제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이종섭 장관을 일단 한국으로 데려왔죠. 네. 그리고 황상무 회칼 테러 수석. 예. 황상무 수석을 일단 자진 사퇴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대화의 물꼬는 어쨌든 텄습니다. 강경
일변도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종북론, 범죄다론 이런 걸 어떤 그 영남에서부터 홍보를 매우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런 현수막이 나붙긴다는 것 자체는 네. 지금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거든요. 아. 작은 어떤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겠다 그런 건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은 네. 내가 그 작은 지지층 극우 보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도 보수까지 네. 본인들이 아우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반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네. 이렇게 막 밀려서 막 자기 것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폭적으로 후퇴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아하. 내가 이제 반격을 하겠다. 근데 그 반격이라는 거는 일단은 오늘 또 그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것도 세종 발표했죠. 이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은 또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은 반격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이분이 정치계 그 다음에 정당 생활을 처음 하시는 건데 네. 굉장히 학습 능력이 빠르다. 그리고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러한 정말 각계각층의 어떤 인적 자원이 구성해서 하는 정당에서 한 번 기세가 꺾이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더 사람들이 움츠러지고 네. 그러한 사례로 20년도에 국민의힘 한교안 대표 시절에 예. 참패했던 게 아. 바로 그냥 그렇게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극우 세력만 안고 가려다가 대패한 거거든요. 뭐 뒤늦게 김종인 뭐 위원장을 네. 선대위원장을 네. 모셔서 하긴 했지만 그때 대패한 것들이 어쨌든 선거에 완전히 그냥 그 지금 몰살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전열을 지금 선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다듬었다. 반격을 그렇군요. 하겠다. 예. 이런 모습이라 저희가 좀 더 좀 긴장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이백석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뭐 경계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심판론이 거세지만 여당도 어떻게든 남아 있는 15일, 14일 동안 반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또 반격에 어떻게 보면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걸로 서울 뭐 개발하겠다 이런 걸로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얘기 좀 하고 있으니 긴장은 놓을 때가 아니다. 그래요. 지금 뭐 어떤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200석 이상 특정 세력한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진보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검찰 독재 정권 그 폭정에 네. 더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양안 문제도 끼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국제 정세에서 본인이 뭘 한다고 지금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국과의 어떤 대중국 미국과 대중국 갈등 그다음에 전선에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최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전문가들이 저희를 양안처럼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계 그 금융 투자가들이 한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일본이 병창 지지다. 네. 그래서 일본에 대규모 투자하는 지금 모습이 보여서 일본 경기가 좀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뿐이 진짜 미국 일본도 외교 정책으로 저희가 굉장히 전쟁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총선에서 심판으로 경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 나라 살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너무 큰 영향이 있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돌다리도 두들려 가면서 건너야 되듯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뭐 좋게 나왔다. 사실은 2, 3주 전에는 국민의힘이 좋게 나왔어요. 그다음 지금 민주당이 좀 좋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뭐 후보별 조사도 좋게 나오는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강 벨트며 낙동강 벨트며 뭐 반도체 벨트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좋게 나오는 지표들이 있지만 이게 그것만 믿고 있다가 뭐 잘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너무 나이브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말 그렇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니 뭐 엊그저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인 가서 500조 투자 공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정부 여당하고 네. 지방 정부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예산도 있고 자원도 많고 컨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전시행정하다 대파에 맞아갖고 지금 이런 건데요. 요새 진짜 대파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려도 야당이 힘들다. 여당 프리미엄 있죠, 사실은. 그럼요. 있죠. 여당이 강력하죠. 네. 뭐 몇백 조 얘기도 하면서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 유예 중소기업 지원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이 돈 잔치예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어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그냥 몇십조. 그 조단 얘기는 계속 매일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장점을 지금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대로는 밀릴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대통령 또 발언 통해서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요. 여기에 이제 맞서서 심판론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지금 이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현장 분위기는 괜찮단 말이죠. 현장 분위기 괜찮은데 정말 투표장에 그분들이 다 올 수가 있을지 올지 안 올지 이게 관건이라서 저희가 예. 한참 밀린다고 평가받던 2월 달에도 제가 거리에서 유세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못해 간절했고 네. 그러한 분노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또 비례 정당도 연합으로 지금 연합 정당화하고 있고 네. 조국 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자체가 지역구만으로 정말 어떤 과반수 얻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180석 얻었는데 네. 정말 저희가 진짜 원내 1당 진보 세력 과반 정말 보수적으로 자꾸 해도 정말 그때 지역구가 163석, 예. 163석이었잖아요. 예. 그런 거 지난번처럼 다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고 이번에 이제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예, 취소되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꼭 바로- 승리해야겠다. 한석 저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수도권이나 PK 충청에서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 아하.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럼요. 한 석 한 석이 소중한데 그걸 잘라낸 거죠.